안녕하십니까, 디자인아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업체 선정 방법이라던가 또는 견적 검토하시는 방법 또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적이에요. 견적이라는 거 받으시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막연한 부분들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에 해드리겠습니다. 평당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런 좀 막연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견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평당 얼마다, 만약 이렇게만 대화가 돼서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 견적이 얼마다 알고 나는 계약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대화를 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다, 아니면 얼마에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이런데 혹시라도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견적을 낼 때 먼저 아파트 평수, 위치, 그리고 또 이사 기간 이런 걸 먼저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취향에 대해서 디자인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기는 뭘 건드리고 싶으신지, 그런 취향들을 취합한 다음에 실측을 합니다. 실측을 해서 실질적인 사이즈와 지금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해요. 원하시는 색감, 디자인들을 다 녹여낸 다음에 타 자재나 색감들을 이제 충분히 상의해서 고르겠지만 그게 실질 디자인으로 적용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또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린 디자인들에서는 박판 타일의 간지까지도 아주 정확히 표현해내서 거의 99%, 95% 이상의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그려진 내용들을 갖고 견적을 내는 게 일단 정확한 견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체마다 3D를 그리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시공업체인데 3D를 그리는 이유가 콘센트 하나, 지금 고르신 자재 하나하나가 또 3D의 실질적인 내 평수에 적용됐을 때, 위치에 적용됐을 때 그걸 보셨을 때 또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세심한 것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표현하기 위해서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측을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3D를 그려내고 꼭 3D가 아니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만한 그런 디자인 의뢰를, 내용을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견적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 이왕이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점이 견적 절차에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허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 무등록 업체에 만약에 공사를 맡기셨을 경우에 그나마 2, 3천만 원 리스크가 적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덜 하겠지만 5천만 원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2, 3억 공사를 맡기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등록 업체에 맡기셨을 때는 공사 과정에서의 원래 얘기했던 대로의 자재나 또는 기간이 늦어진다거나 또 마감이 또 깔끔하지 않다거나, 그럼 이사 날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100% 금액을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꼭 건설업 등록업체에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허를 내는 데 있어서도 최소 2억 이상 들 거예요. 단종 면허를 낼 때도. 그 정도 최소한의 자본력이라던가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를 꼭 선정하셔야지 안정적인 시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중요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력이에요.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너무 잘 돼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5년이다, 3년이다. 물론 신생 업체들 중에도 잘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정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5년,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회사의 브랜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 업체하고의 관계라던가 그 지역에서 고객들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들이 있어야 나중에 AS를 이 업체가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도 또는 장단점
또는 뭐 향에까지도 잘 구분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하고 어떤 점들을 더 유의해서 수리해야 된다는 점들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AS라던가 오래된 신뢰 그리고 아파트의 이해를 중요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오래된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업체인데도 이름이 자꾸 바뀐다. 그런 점도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직접 이제 가셨을 때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이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나름 업체들이 영업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아파트 또는 이 공사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이러고 굉장히 리드를 하는 업체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건 고객한테 들은 건데 그런 경우에 일을 이제 했을 때 많이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냐면 너무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다 해서 너무 어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잘 짚어서 가야 돼요. 그런 방법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실물을 보시는 거. 업체에서 많은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어떤 거는 실제로 공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컨셉 사진일 수도 있어요. 또한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완성된 현장을 가서 보셨을 때 마감 부분이라던가 또 이 색감 또는 그 질감이 다 다르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내 취향에도 맞아야 되니까 꼭 실물도 좀 확인하시고 딱 갔는데 너무 리드를 잘해주니까 난 그냥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고객님들 중에 제일 조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알아서 잘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하나하나 더 짚어드립니다. 알아서 잘해드리는 건 없어요. 물론 업체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세가 많아서 이미 그 컨셉이 좀 정해진 업체라면 따라가셔도 무방해요. 물론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요즘에 제가 좀 전해 들은 말씀 중에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해서 생각보다는 대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규격화해서 빨리 뽑아낼 수는 있지만 원하는 내 취향의 것들이 담기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고 또 너무 찍어내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유명세에 비해서 꼼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유의하시면서 유명한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업체들 중에는 너무 그 자기들 방식으로만 끌어가려고 하는 경우에서 그럼 실물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완성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꼭 실물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 그리고 마감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라는 것 특히 그렇게 끌려가시는 부분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오래 해오면서 항상 많이 듣는 얘기 중에는 뭐 얼마를 달라 해서 얼마를 미리 줬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뭐 입주를 못했다. 좀 문제가 심한 경우들은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일이 좀 잘못됐더라도 물론 기간엔 꽤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문제가 좀 터졌다 이러고 가서 보면 비용을 막 먼저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 뭐 전문가적인 어떤 리드를 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무 그거에 끌려가시면 무조건 늦게 주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할 때 너무 그런 방식에서 또 그런 금액 요구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공정에 맞게끔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되니까 또 지나친 그런 비용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또한 더 그 업체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다 보면 사전 점검 때라던가 가서 보시면 전단지물들 막 홍보물들 엄청 많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데들은 이제 조금은 광고비를 투자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라면 괜찮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래 좀 있었던 업체들은 괜찮은데 신규 단지들을 다니면서 이동하시는 업체들이라면 물론 그 중에도 오히려 그렇게 다니시면서 전문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지역에 계시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러면 AS를 받는다거나 또 그 단기간에 거주 있다 가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또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에는 AS 비용도 사실 녹아 있어요. 물론 그 업체의 얼마나 성실도나 그 자세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업체들을 하셨을 땐 그 비용도 어떻게 보면 녹아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이라던가 견적 받는 방법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에서도 업체 선정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테리어라는 것들이 한 번 하긴 참 쉽지 않은 또 일이고 금액도 큰 일이고 참 결과물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참고하셔서 좋은 견적과 과정 그리고 또 좋은 결과물을 꼭 내시길 그런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체 면허라던가 또는 견적받는 방법에서 어떤 걸 요구한다거나 또는 너무 리드해 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어요. 꼭 면허가 없다고 해서 뭐 맡기면 안 된다 꼭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점들을 특히 또 참고하시면 좋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각 또 지역에서 또 업체들 잘 선정하셔서 꼭 안정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또 좋은 정보들과 인테리어 꿀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